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3년 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규칙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약입니다. 1번 볼게요.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전기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에너지가 최소고 가장 안정적이다. 최소고 안정적이다.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분포의 전개이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안정적인 전하분포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2번. 전개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 단위 전하가 일주할 때 전개가 한 일은 몇 줄인가입니다. 폐회로를 따라서 단위 전하가 일주할 때 전개가 한 일은 얼마냐? 우리가 이거 보세요. KVL 아시죠? KVL.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데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우리 이거 뭐예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이도 일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르호프의 이 법칙 뭐예요? 폐회로를 따라서 인간 전압과 소비한 전압의 합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뭐다? 폐회로를 따라서 일주하면은 키르호프의 이 법칙처럼 에너지는 0이다. 전체 에너지는 0이다. 답은 4번이 된다. 계속해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QA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습니다. 그럼 QB는 여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Q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하를 가진 작은 도체구 ABC가 진공중에서 일직선상에 놓여질 때 B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QA도 뭐요? 플러스죠. QB도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란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란 거예요. 얘도 플러스입니다. 세 전하의 극성이 같다. 그럼 뭐다? 서로 밀어내는 힘. 따라서 A와 B 사이에 서로 이렇게 A와 B 사이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B와 C 사이에도 같은 극성의 전하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B구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힘 FAB에서 이 힘 FBC를 뺀 것. 즉 부호가 다 플러스잖아요. 보기에는 부호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면 됩니다. 만약 FBC가 더 크면 FBC-FAB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구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얼마예요? F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1, Q2잖아요. 그리고 공기 중, 진공 중이니까 얘는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여기서는 FAB가 더 크다. FAB-FBC를 하는 거죠. 그러면 FBA는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RAB 이 거리의 제곱분의 QA, QB 그리고 FBC는 4파 엡실론 제로 RBC의 제곱분의 QB, QC예요. 그래서 4파 엡실론 제로 QB, 4파 엡실론 제로 QB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RAB의 제곱 분의 QA 마이너스 RBC의 제곱분의 QC. 예. 그러면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 다음에 QB는 얼마예요? QB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리고 RAB 얼마? RAB는 2죠. 2의 제곱분의 QA.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RBC는 3이죠. 3의 제곱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은 답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서 3번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제는 공사 실기,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했는데요. 공사 실기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주관식으로. 전기장치 접지시키는 근본적 이유는 해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제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C는 V분의 Q죠. C분의 V분의 Q예요. 그러면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입니다. C는 Q인데 우리가 지금 말한 건 뭐냐? 접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정전 용량, 얘가 굉장히 크죠. 지구의 정전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분모가 굉장히 크니까 Q가 이렇게 뭐 작거나 크거나 변하더라도 얘가 막 100억이라 볼게요. 100억. 100억분의 1이나 100억분의 2나 그 값은 거의 똑같죠. 그리고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전위는 거의 0이라는 거예요. 0. 그래도 우리가 접지를 뭐라고 정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접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전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전하가 들어오더라도 이 전위는 0볼트로서 그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시키는 거예요. 지구의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하고 지구의 전위를 0볼트로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는 4번. 5번 먼저 볼게요.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기 저항 볼게요. 전기 저항은 로 A분의 L 혹은 도전율 KA분의 L이죠. KA분의 L인데 자기 저항 RM은 뭐예요? 뮤 A분의 L이죠. 그래서 도전율과 투자율이 대응된다. 그러면 공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맞고요.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비례하지 반비례가 아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3번 자성체의 비투자율에 반비례한다. 뮤는 뮤0, 뮤s인데 비투자율에 반비례한다. 맞고요. 자기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퍼 웨버입니다. 뭐다? 기자료 F는 R8는 NI죠. 그래서 자기저항 R은 파이분의 NI. NI는 뭐요? 암페어 턴. 자소의 단위 웨버. 그래서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2번. 계속해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은 P12는 P21이다. 이거 뭐 그냥 답을 외우셔도 되는데 볼게요. V1은 뭐예요?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뭐다? Q1은 마이너스 Q2고 얘가 Q죠.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P12는 P21 이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Q가 되고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도 P21은 P1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위계수 구하기에서 빼면은 전위 어떻게 V1 마이너스 V2는 어떻게 돼요? 하면은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Q가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죠. P11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Q. 답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렇게 풀어주시고 7번입니다. 7번. 면적 300제곱센티미터인 두 평형판 전극의 간격은 2cm고 평판 사이의 엡실론 S는 5인 유전체를 놓고 20kV 인가했을 때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 뉴턴 구하시오.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단위인데요. 묶어 있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이고, 근데 면적, 간격, 그 다음에 유전율, 비유전율, 전압 등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정전력 F는 뭐요? 기본 공식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때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F는 2분의 1 엡실론 E의 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 뉴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된다? 곱하기 면적을 해야, 제곱미터를 곱해야 약분이 되어서 뉴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개 E가 주어졌는데, 공식은 전개 E인데 전개 E가 아니고 보기에서 전압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공식 V는 E야. 따라서 E는 R분의 V. 이 공식까지.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F는 2분의 1의 엡실론에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면적 S. 그리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나머지 대입하시면 돼요. 2분의 1에 엡실론 제로 얼마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엡실론 S가 5가 되고요. 5가 되고, R이 얼마예요? R이 간격 2cm이며 2cm 2 대입하면 안 되고 미터 단위니까, 기본 미터 단위니까 15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전압은 20kV, 20 곱하기 10의 3승 제곱 곱하기 S 면적이죠. 300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네. 그래서 나머지 계산기에 맡겨주세요. 답은 0.66 뉴턴이 됩니다. 0.66 뉴턴. 7번에는 1번. 계속해서 8번 문제를 가볼게요. 8번 문제. 이 문제도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의 전위가 V볼트일 때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주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주를 구하시오. 제가 조금 7번 문제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세요. W는 2분의 1에 입실은 2의 제곱 2분의 1에 2D 2분의 1에 엡실론 D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단위는 줄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다시 줄퍼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다? 주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들이 아니다. W는 뭐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공식 뭐요? 에너지 2분의 1에 CV 제곱 2분의 1에 QV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 이럴 때 단위가 줄이죠. 이 공식이요. 그리고 전위가 주어졌고 반지름 A 도체가 주어졌으니까 C를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에 곱하기 도체구의 정전종이 얼마야? 4파이 엡실론 A가 되죠. V의 제곱하니까 약분하니까 2파이 엡실론 A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 없으면 공기 중이라 보고요. 유전 비유전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2파이 엡실론 제로 2파이 엡실론 제로 AV의 제곱이 된다. 네, 계산하면은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하네. 쉽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 공식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위다. 단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뭘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라. 9번 문제입니다. 양극판의 면적이 S제곱미터, 극판 간의 간격이 D미터, 정조는 C1의 평판 콘덴서가 있다. 양극판 면적을 각각 3S로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 D로 줄였을 때 정조는 C2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조는 구한 C는 얼마야? 엡실론 D분의 S죠. 그래서 어떻게? 면적을 3배, 간격을 3분의 1배. 얼마가 돼요? 3분의 1분의 3은 3분의 1분의 1분의 3이죠. 3분의 1분의 1분의 3. 따라서 1분의 9. 따라서 9배의 엡실론 D분의 S. 처음에 비해서 9배가 된다. 예, 9번 문제는 4번이 됩니다. C2는 9배의 C1. 네, 틀리시면은 합격과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뭐 그대로 답을 바로 찾으셔야 되는데, 제백은 열 먼저 주는 것이 제백이죠. 두 금속에서 열을 주면은 전류가 흐른다. 열 먼저 주는 것이 제백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열전대가 이렇게 그 접합면에 뭐 이래서 온도, 실제 시험할 때는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라이터 같은 거 있죠. 라이터로 딱 열을 가해 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건 열전대예요. 그래서 제백 열전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1번.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 용량이 30마이크로페럿이다. 여기 500V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전율은 약 얼마인가? 단 고유장으로는 10의 11성, 비유전율 엡실론에서는 2.2가 된다.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 누설전류입니다. 누설전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전류입니다. 누설전류라고 IL에 쓸게요. 전류는 뭐예요? 전류 공식은 R분의 V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가 된다. 근데 저항값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콘덴서 용량, 고유저항과 비유전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R을 어떻게? 우리가 RC는 로우 엡실론에 의해서 R은 C분의 로우 엡실론. 따라서 R 대신에 C분의 로우 엡실론 분의 V 하면은 로우 엡실론 분의 CV가 된다.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IL은 다시 로 엡실론 분의 CV. 로는 얼마 그랬어? 주어졌죠? 10의 11승입니다. 입실론은 엡실론제로 엡실론 S죠. 여기서 문제에서 비유전율이 주어졌습니다. 비유전율 2.2 곱하기 엡실론제로 얼마? 8.85 12승. C값 주어졌죠. 30마이크로입니다. 30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V는 500V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설에서처럼 나눠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0.0077 해서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7.7 mA가 나온다. 11번에는 2번 7.7 mA가 됩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 12T로 이렇게 출제되면서 이렇게 새로 나온 문제인데 이게 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Z축에 무한직선 L이 있고 플러스 Z 방향 전류 I1이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YZ 평면에 사각홀 ABCD가 놓여있고 ABCD 방향 I2가 지금 I2가 이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플러스 Z 방향 힘이 작용하는 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플랭크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B F가 뭐야? 힘이 뭐다? 엄지, 자속이 검지, 전류가 중지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다? 지금 자속과 전류의 방향을 알 때 힘 F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하려고 하는 게 F예요. F인데 자속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류 아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류 아이온이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앙페를 오른나서 법칙,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나서 법칙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방향. 여기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D 볼게요. AD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뭐요? 자속 방향은 이렇게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해요? 힘은 이렇게 해죠. 지금 이렇게 자속 이 방향이고 전류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럼 힘은 이 방향.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은 AB라는 힘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속은 똑같이 이 방향입니다. 전류 이 방향.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인가? 힘은 어떻게 해요? 힘은 이 방향. 여기서 힘은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Z 방향 이 방향의 힘이 발생하는 것은 AB가 된다. AB에서 플러스 Z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자속 방향이 검지,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중지고 엄지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시면 제가 해설에 모든 상황에서의 힘의 방향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는 자속과 전류하니까 자속과 그 다음에 전류하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죠. 그럼 힘은 이 방향이 된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속은 무조건 이 방향, 전류 이거니까 힘은 윗방향. 여기서는 자속 이 방향, 그 다음에 전류가 아랫방향 하니까 힘은 이쪽. 여기는 자속 이거, 전류는 이거. 그러면 힘은 아랫방향이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서 좀 자주 출제될 거라고 했죠. 네. 23년 3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사인지 산업계산인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난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전하 파이쿨롱이 2m/s의 속도로 진공 중을 직선 운동하고 있다면 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각도 세타이고 거리 2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어/메타인가 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묻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이쿨롱이 2m/s 전하가 이만큼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전하가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파이쿨롱이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전하가 운동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도 세타이고 거리 2m 떨어지면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오케이? 얘가 전류라고 해요. 전류. I는 T분의 Q입니다. I는 T분의 Q. 그래서 속도와 관리, 속도 V가 나왔잖아. 속도 V가 나왔으니까 속도 V는 T분의 거리요. 미터 퍼 세컨이니까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컨이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T는 V분의 L이 되잖아요. T는 V분의 그러면 여기 T 자리에 V분의 L을 적용하면은 V분의 L분의 1분의 Q를 적용하면은 L분의 QV L분의 QV가 된다. 즉 전류는 이런 전하가 이런 속도로 움직일 때 전류를 구한 공식은 L분의 QV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자기의 색 H는 얼마예요? H는 4파이 R 자승분의 IL 사인 세타가 되죠. 비오사바르 공식이요. 외우고 계시는 공식. 그 얼마요? 4파이 R 자승분의 I가 얼마? I가 L분의 Q, 소문자 Q로 할게요. QV에 L에 사인 세타 하면은 약분이 되고요. 4파이 R 자승분의 QV 사인 세타. 그럼 대입을 합니다. 4파이 R 자승분의 Q가 파이, V가 2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은 R이 얼마? R이 2m라 그랬죠. 2의 제곱, 2의 제곱 하면은 얼마? 파이 하나 약분되고 16분의 2 아니고 8분의 1 사인 세타가 된다. 13번의 답이 4번입니다. 약간 이 부분 때문에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뭐 문제 출제 유형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 충분 뭐 친절하게 전류 I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처럼 파이 쿨럼과 속도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4번 볼게요. 14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기 쌍극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의 크기는 자기 쌍극자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뭐에 반비례하고 여기서 자기 쌍극자뿐만 아니고 전기 쌍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에 쌍극자에서 전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가 마찬가지요. 쌍극자에서 그래서 전개 자개는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전개와 자개는 세제곱분의 1. 쌍극자에서 전위와 자위, 전위와 자위는 뭐다?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제곱분의 1 비례한다. 그래서 공식 뭐 물론 시험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 쌍극자에서 자개는 4파이 뮤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 1 플러스 3배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그래서 세제곱분의 1이고요. 자개는.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에서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세제곱과 제곱입니다. 세제곱과 제곱. 15번.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우리 강자성체는 철리코, 강철 리코, 리코 강철이다, 리코 강철이다. 철 리코. 예전에 철 리코 망간이 포함된다 안 된다 논란이 되고 다기도 했었는데요. 망간은 온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망간은 상자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리코 망이 아니고 철리코까지. 강자성체는 철리코, 강철리코까지. 망간 아닙니다.
16번. 네. 이것도 제가 뭐 유도하고 자시고 할 건 없고요. 자기로서는 굴절 법칙을 나타내는 식인데, 그죠? U2분의 U1은 원입니다. 즉, 뮤1, 투투, 원원, 투투와 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H2분의 H1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얘는 어떻게 돼요? 투투 원원이 얘는 투원의 원투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죠. B 1분의 B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 세타 1이다. 이것이 돼. 얘도 1, 2의 2, 1. 다시 정리하면 뮤와 탄젠트만 2, 2, 1, 1입니다. 2, 2, 1, 1이고 나머지는 2, 1, 1, 2, 2, 1, 1,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이렇게 된 거 찾으시면은 3번이 되고요. 너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고 틀리는 분도 사실 많이 없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질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림의 인덕턴스의 전류가 그림 B와 같이 흐를 때, 그림 이렇게 흐를 때 2초에서 6초 사이 인덕턴스 전압이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인덕턴스에 걸린 전압 얼마나? EL은 VL은 L dt분의 di인데, di dt가 뭐예요? T2 마이너스 T1분의 I2 마이너스 I1이잖아요. I2 마이너스 I1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4초가 흘렀죠. 2초에서 6초 사이에 4초가 흘렀는데 L 곱하고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는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입니다. 그럼 전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 0이 됩니다. 즉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전압이 발생하는데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압이 0이다. 계속해서 18번 문제 볼게요. 토로이달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토로이달 코일이 뭐냐면 그냥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환상 솔레노이드니까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코일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 그리고 보통 이 반지름이 R이죠. 반지름 R입니다.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을 때 인덕턴스 얼마? 보통 우리가 인덕턴스 L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L분의 USN의 제곱이죠. L분 USN의 제곱인데 이 L은 뭐냐? L은 이거 L이고 이게 L이죠. 따라서 L은 얼마다? 반지름 R일 때 2파이R분의 USN의 제곱이 됩니다. 일반 환상 솔레노이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건 뭐예요? 분석해 보면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L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L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L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18번에서 뭐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계속 19번. 19번은 기본 개념을 묻는 거죠. 전송계수가 전파정수입니다. 전파정수. 19번. 전파정수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고요. 얘가 크기, 얘가 위상이죠. 전파정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 크기, 위상. 그래서
크기 감쇄 정수. 감쇄 정수고 얘는 위상을 의미한다. 알파 플러스 J 베타. 19번에는 1번이고요.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류 방향이 반대. 이게 중요합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 도선이 D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 직각이죠. 직각입니다. P에서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메타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요. 하면 이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얼마냐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 이렇게 가죠. 앙페어 오른나서 법칙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다 앙페어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얘도 이렇게요. 즉 여기에 의한 H1과 여기에 의한 H2를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여기라면은 H1 플러스 H2 하면 되는데 위치가 이 지점이죠. 이 지점. 그래서 H1과 H2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90도예요. 90도. 그러면 90도니까 어떻게? H1의 제곱 플러스 H2의 제곱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얘 90도래요. 그럼 전체 합한 힘은 얼마? 이 힘은 얼마? 이 힘은 H1의 제곱 플러스 H2의 제곱에서 루트를 씌운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H1은 여기에 의한 H1은 2파이 R1분의 I가 됩니다. H2는 2파이 R2분의 I가 되고 뭐라고 했다? H1과 H2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통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R1이고 R2가 있으니까 R1, R2가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는 R2의 제곱, 여기는 R1의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I 제곱에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 뭐예요?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은 요거 직각 삼각형에서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은 D의 제곱이니까 I 제곱에 R1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은 I 제곱에 D의 제곱이고 얘는 ID의 제곱이죠. ID의 제곱는 루트 안에서 ID의 제곱이니까 ID 나오게 되고요. 2파이 R1, R2 전체 제곱도 루트 안에서 2파이 R1, R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파이 R1, R2분의 ID. 이게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R1만 있고 R2만 있고 이건 답이 안 되죠. 왜냐면 R1, R2 모두 있는데 R1, R2만 으로 구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4파이 R1, R2냐 2파이 R1, R2냐는 공식이 2파이 R분의 I이기 때문에 2파이 R1, R2 해서 답을 어거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네, 전기기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